맑은 하늘에 시야가 탁 트인 전망이 인상적인데요. 보고만 있어도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는 느낌입니다. 지은 지 5년차 건물로 방 3개, 화장실 1개로 25평 2층짜리 집입니다. 방치된 기간이 좀 있다 보니 군데군데 관리가 안 된 모습인데요. 땅은 75평으로 크진 않지만 적당한 크기의 마당과 정원도 있고요. 낙찰받고 적당히 관리만 해주면 꽤나 쓸만한 집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1억대이지만 임금 매물 거래된 거 보면 여기서 추가 유찰 가능성이 있어 9천만 원대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싸고 좋은 물건 소개해 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입니다. 오늘은 전원주택, 그러니까 도심, 서울 수도권에 있는 도심 주택이거든요. 그래서 외관이 이제 오래 좀 방치를 하다 보니까 군데군데 좀 손볼권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도로에 잘 접혀 있고요. 콘크리트 포장된 도로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건축 자재나 이런 게 입구에 좀 쌓여 있어서 입구까지는 차량이 충분하게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베이지색 밝은 느낌의 집이고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접해 있어서 이쪽이 바로 차는 이쪽으로 이제 들어올 수도 있긴 한데 이 부분을 좀 치워야겠죠. 그래서 건축 자재나 이런 게 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콘크리트로 포장이 잘 되어 있고요. 그 건물을 받치는 땅이. 그리고 앞에 부분이 흙밭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건축 자재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보면은 오수 정화조나 그 다음에 하수도가 여기에 묻혀 있더라고요. 이 매놀 뚜껑이 이제 3개 보이죠? 그래서 보면은 정화 처리 시설이 여기에 묻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여기까지 차가 들어올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그 차량 폭이 2m 정도인데 그 폭까지는 좀 넘어 보입니다. 그래서 차가 있어도 이렇게 앞에까지 차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이제 수도관이 이렇게 눈에 띄고요. 그리고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잔디로 흙밭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형태, 그러니까 본권 건물 형태의 다른 집들도 이렇게 보면은 경매로 좀 나왔는데 지금은 요것만 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땅의 경계면도 저렇게 옆집하고 옹벽으로 경계를 잘 뒀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주택들이 좀 몰려 있는 그 주택 단지, 전원 주택 단지에 본권이 속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유치권 현수막에는 있는데 요건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요거는 크게 제 생각으로는 이따가 이제 볼 텐데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측면에 이제 이게 지은 지 5년 차이기 때문에 이 껍질 자체가 이제 이게 스타코 마감인데요. 세월의 흔적이 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벗겨진 모습이고, 이런 부분은 좀 보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주출입문이고요. 그래서 유치권 점유 중이라고 되어 있고 연락처도 붙여 있네요. 근데 보면은 이게 그 은행에서 경매를 친 건데 은행에서 유치권 배제 신청서가 들어왔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은행은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입니다. 구체적인 근거나 있어야지 이런 법원에 신청을 하는데, 배제 신청서가 있다라는 거는 은행에서는 어떤 정황이 있기 때문에 배제 신청서를 쓴 거예요. 왜냐면 그 배제 신청 유치권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해당 집값이 폭락을 하면 채권 회수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제 신청을 해서 적당한 가격에 팔리고 채권 회수도 좀 두르고 은행에서 배제 신청서를 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가 이제 보일러실인데 보일러 연통이 이렇게 빠져 있고 바닥에 나등거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쪽도 보면은 안에서 보면요, 보일러가 붙어 있을 자리에 저렇게 빠져 있고요. 그래도 여기 천장도 마감이 좀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짓다가 그 중간에 좀 말아버린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부는 좀 보면 좋겠지만 일단 데크 상황은 괜찮고요. 그래서 내부는 볼 수는 없고,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요, 지금 내부가 깔끔하게 뭐 짐이 있거나 누가 들어와서 살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싱크대나 이런 것도 마감이 잘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 생각에는 이걸 지었다가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분양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인근 좀 이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인근에 본권이랑 비슷한 형태의 그 어떤 주택들은 분양이 좀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자, 측면의 모습입니다. 측면도 보면은 이렇게 스타코 마감이 저렇게 이제 갈라지면서 떨어진 모습 모양새예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제 투톤으로 줬죠. 아래쪽은 이제 어두운 벽돌 마감으로 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약간 지대를 약간 이제 높게 지어서 저렇게 보이는 어떤 이제 주택 단지들이 시야도 가리는 거 없이 개방감이 좀 좋게 탁 트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뭐 위치나 이제 전망이나 전원 생활하기에도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여기 이제 측면의 모습입니다. 매각 대상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땅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계획관리 지역이고 뭐 이렇게 해서 성장관리 계획구역입니다. 그리고 땅은 대지고 대지고요. 그 다음에 75평. 그래서 지금 보시면 두 가지 가격이 있는데요. 이 공시지가가 79만원, 대략 한 80만원 정도 공시지가가 잡혀 있는데 감정이 이제 160만원의 평당 160만원의 땅값이 감정이 됐어요. 그래서 땅은 1억 2천. 그리고 이제 건물이 19평이랑 5평에서 건물이 총 25평 정도인데요. 방 3개, 그 다음에 욕실이 2개 나와서 1억 하고 이제 3억 3천만 원에서 총 감정이 2억 6천입니다. 그래서 2억 6천대인데도 뭐 신축이니까 좀 싸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사건 번호가 보면은 숫자 3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전에 그 경매가 요거 말고도 또 다른 것도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좀 괜찮은 그나마 나은 걸 좀 갖고 왔는데 감정가가 지금 2억 6천인데 최저가 1억 2천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최근에 거래된 임급 매물 보면 1억 6천도 있고 뭐 1억 2천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본다고 하면은 한 번 더 유찰이 되면은 이게 이제 이 지역은 30%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30%면 3,600만 원이 더 싸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의 9천만 원, 8천만 원대까지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땅은 75평, 건물은 25평입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일단 건축물 대장을 보면요. 이게 보면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정상적인 건물이고 1층하고 2층.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 단독주택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상 2번에 이제 보면은 사용 승인일이 2020년 9월 29일로 지은 지 5년차 건물입니다. 그래서 5년차 동안은 이제 계속 그 미분양이었다가 못 버티고 경매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주도로인데요. 이렇게 들어오고 하면은 아까 여기가 이제 그 진입로였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위성에서 보면요, 여기 차가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차 보이시나요? 이게 쬐끄맣게 돼 있는데, 그래서 당시 위성 당시 했을 때는 여기가 그 건축자재나 이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좀 막아놨어요. 아마도 유치권 신고로 인해서 좀 해놓은 게 아닌가. 그래서 차는 이렇게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보면은 여기가 주출입문이 있고 여기가 거실이거든요. 그리고 이쪽이 남쪽이고, 그래서 거실 주방향으로 보면 이쪽이 서향이니까 햇빛이 잘 드는 뭐 남향 그런 구조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향은 좀 아쉽고, 그래서 보시면 건축물 대장상 뭐 건물 평면도인데요. 보시면 여기가 주출입문이었고 여기가 그 통창으로 된 거실이었잖아요. 이쪽 거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쪽에 방이 하나, 두 개 있어요. 좀 작게. 그래서 욕실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는 게 이제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가는데요. 2층으로 올라가면 이제 방 하나에다가 욕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방이 3개, 욕실이 2개 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 이제 임차인이 이제 보면은 최선 순위 권리 설정일이 2017년 6월 15일인데 보면 없어요. 그죠? 여기 보면 조사된 임차 내역도 없고 뭐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낙찰받고 추가로 뭐 물어줄 돈은 그렇게 없어 보이는 물건입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1번, 2번 뭐 신경 쓸 건 없고 3번 있죠? 여기 보시면 유치권 신고가 2024년 6월 21일 날 유치권 신고를 했습니다. 공사대금 1억 4천을 제출했대요. 근데 이제 신청 채권자가 이제 그 신협이죠. 신협이 유치권 신고 내에서 배제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유치권 신고한 게 1억 4천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 그 문제가 있으니까 유치권 아예 없다, 유치권 없다, 유치권을 배제해달라는 신청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유치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우리나라 경매 제도상 좀 특이한 게 보면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집이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공사를 했어요. 그러면은 돈을 못 받으면 당연히 유치권 신고를 해서
이 낙찰자나 여튼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유치권은 누구한테나 그 주장할 수가 있으니까 돈 받을 때까지. 그래서 이제 여튼 이제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법원에서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이렇게 공사를 어떻게 했고 좌우지간에 어떻게 했는지 그 법원은 몰라요. 좌우지간에 그 법원에다가 나 이 공사를 했으니까 유치권 신고를 할 테요. 그러면은 그냥 종이 이렇게 몇 장 쓰면은 그냥 신고해 갖고 받아들여지고 법원에서는 이렇게 유치권 신고가 제출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치권에 대한 준위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법원에서는 그냥 누군가 제3자가 나 유치권 여기 공사 좀 했으니까 이 돈 못 받았으니까 유치권 신고할래요 하면은 그냥 법원에서는 이 유치권 진위 여부를 떠나서 그냥 신고를 하면 받아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뭐 알 길은 없어요. 이게 이제 사실상 뭐 정확한 계약서가 그죠? 공사 도급자랑 이 공사한 사람이랑 해서 정확한 계약이나 뭐 어떤 그 계약서나 뭐 있겠고 그다음에 왔다 갔다 뭐 통장에 입출금 내역이 있겠고 뭐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이 종이 쪼가리 해갖고 신고장 넣어주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조금 그냥 신고를 하면 받아주는 그런 어떤 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원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유치권 신고는 누군가 해도 돼요. 그냥 아무나 해도 돼요. 그냥 받아주니까. 그래서 유치권에 대한 거는 좀 이렇게 좀 찾아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가장 크게 피해를 보이는 게 이제 아무래도 그 은행 쪽이죠. 대출해준.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려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돈을 제대로 받으려면 이 부동산이 경매된 부동산이 적정 가격. 그러니까 내가 은행이 2억을 빌려줬어요. 근데 당시에는 이제 3억 정도 값어치가 있어갖고 이제 그래도 2억은 회수할 수 있겠다 했는데 지금 막 2억까지 떨어졌는데 여기서 또 유치권이 신고가 들어와 봐요. 그러면 이 2억이 1억 되고 뭐 몇 천만 원대까지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은행은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인데 요걸 못 받잖아요. 채권 회수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런 유치권 신고에 대해서 이제 들어오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그 진위 여부를 따져보고 왜냐면 은행은 좀 잘 알죠. 왜냐면 집 지을 때 이런 거에 대해서 공사하고 그래서 이제 뭐 담보나 이런 거 잡고 전후 사정을 잘 알고 대출을 한단 말이죠. 여기 뭐 임차인이 있거나 유치권이 신고에 들어와 있으면 대출 안 해줘요. 은행이 이제 보수적인 집단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상황인데 이런 거를 이제 다 알아보고 이제 배제 신청을 했겠죠. 그냥 하는 건 아닙니다. 배제 신청서를. 그래서 일단은 배제 신청서가 제출돼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농협 신협 있죠. 신협에다가 전화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고 지금 요게 이제 1번, 2번, 3번이 있는데요. 요거는 3번이죠. 그래서 이 1억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1억 4천이 어디서 어떻게 1억 4천을 썼느냐 이런 걸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배제 신청서에 대한 그 배제 신청을 하는 뭐 구체적인 근거가 어떻게 되냐 혹시 유치권이 성립이 안 되는 건데 그냥 돈 달라고 이렇게 신청을 한 거냐 이렇게 해서 좀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건 아마 은행에서도 협조를 해줄 겁니다. 왜냐면 뭐 개인정보를 떠나서 지금 돈을 못 받게 생겼는데, 그죠? 그래서 은행에서는 채권 회수하기 위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그 낙찰자한테 협조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거는 반드시 따져봐야 됩니다. 실제로 그 유치권이 이게 만약에 은행이 이제 잘못 알고 있었고 은행이 이제 그 잘못 이 신청서를 어떤 오판단으로 해서 신청서를 잘못 제출했다. 그렇다고 하면은 1억 4,800이죠. 그리고 부동산 1, 2, 3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다 그 유치권을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 4천 받을 때까지 1번, 2번, 3번에 대해서요. 그래서 유치권은 이제 하나만 뭐 균등하게 세 개니까 3분할로 뭐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로 전부 다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확인해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본권이 이제 여기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188만원, 평당 171만원, 130만원, 150만원 이제 뭐 2년 전이에요. 지금 25년이니까 그래서 지금 188만원이라고 하면 평당 지금 땅값으로 치면은 뭐 1억 4천에서 이 130은 거의 9천만원이에요. 일반 실거래, 이건 실거래거든요. 근데 지금 경매잖아요. 수리도 좀 해야 될 거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런 과정을 본다면 1억 미만도 좀 유찰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평당 60만원 이거는 완전 옛날 시골집 있죠. 그렇게 돼 있고 이쪽 동네가 전부 다 이렇게 좀 실거래가로 찍혀 있다. 근데 실거래가는 이제 보시면 이렇게 100만원 중후반대로 이렇게 찍혀 있는데
실제 나와 있는 매물은 지금 보면은 요거는 평수가 좀 큽니다. 136평이다 55평에서 땅도 좀 넓어 보이고 좀 근사하죠. 근데 본건은 평수가 좀 작아요. 근데 요것도 이거는 이제 2021년 승인, 그러니까 본건보다 한 1년 신식인데 이게 이제 매매가가 4억 3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보다도 좀 상태가 평수가 그런데 4억대다. 땅이 거의 2배 차이 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땅이 171평, 건물이 34평에서 요거는 이제 약간 이제 건물이 연식이 좀 돼 보이죠. 2011년식이랍니다. 요게 이제 3억 9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거의 이제 2배니까 그래도 한 1억 반으로 나누면 딱 나누면 뭐 1억 중후반이나 뭐 그런 가격으로 좀 보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얘는 이제 좀 더 신식이에요. 2023년인데 지금 81평이고 건물 평수는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얘가 4억 3천에 매물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건물 상태는 괜찮죠. 그래서 이런 걸 보더라도 지금 상태로는 그냥 전향 가격은 딱히 뭐 그렇게 싸다는 느낌이 안 들죠. 수리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추가 유찰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본건 이제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보면은 전부 다 주택단지들이 몰려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임야이고, 이쪽이 이제 그 철도의 그 마지막 종점, 그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농경지, 그 다음에 주택들로 쌓여 있다. 그리고 본건을 보면요, 면내 생활권이 좀 가깝습니다. 차로 여기가 면내인데, 이렇게 면내거든요. 그래서 면내 5분, 2km면 간다. 그래서 면내 생활권을 보면은 이 용문역 기차역도 있고요, 버스터미널 학교도 있고 하나로마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보거나 간단하게 이제 생활 편의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경 12km에 이게 음영 처리가 된 게 12km인데요. 여기가 이제 중부 내륙 고속도로가 있고 광주 원주 고속도로가 있죠. 그래서 12km니까 차로 뭐 한 20분에서 30분이면 가는 그런 도로입니다. 고속도로. 그래서 고속도로 이용해서 외곽으로 좀 빠지기 쉽고요. 그리고 군청, 양평 군청까지는 보시면 이제 여기가 이제 본건이고, 그래서 24분. 키로수로 따지면 15km 정도 돼요. 그래서 군청까지도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축소를 해보면 지금 이제 30km거든요. 이 30km가 대략 한 40에서 한 50분 정도, 그 정도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이 많이 막혀요. 안 막히면은 2km 쓰면 금방 가는데 막히는 구간이니까. 위쪽으로는 이제 가평이랑 춘천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서울 양양고속도로 지나가고 있고, 왼쪽으로는 이제 경기도 광주랑 그 다음에 이천 아래쪽, 그 다음에 여주, 오른쪽에는 또 원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성.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본건이 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는 보면은 뭐 나쁘진 않죠. 경기도 수도권에 있고 서울에서도 사실상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으니까 세컨하우스나 그 다음에 공기 좋고 물 좋은 저렴한 시골집을 아니면 전원생활 할 그런 집을 찾아보시는 분들한테 딱 어울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지금 보면은 아까 유치권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은행에서 배제 신청을 했어요. 보통 이제 은행 쪽에서는 이제 뭐 어떤 채권 회수의 어려움 때문이라도 이렇게 하는데, 이 구체적인 배제 신청서가 들어왔다는 건 뭔가 있기 때문에 배제 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 은행에다 좀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인근의 매물의 평당 가격대가 1억 중후반이 형성이 돼 있고 지금은 그 1억 2천이죠. 그래서 이것보다도 더 유찰이 돼서 이제 9천에서 8천에서 9천만 원대까지도 유찰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챙겨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 외관이 약간 이제 그 스타코 그 마감이 떠져 있죠. 갈라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의 보수. 그 다음에 그 집 안까지 들어가는데 입구에 어떤 공사 자재나 그 생활 쓰레기들이 좀 몰려 있어서 이런 거 치우는 비용도 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비용을 좀 들더라도 아마도 좀 더 유찰이 돼서 그런 반영이 돼 갖고 좀 더 유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에 있고 그 다음에 그나마 좀 깨끗한 집, 물론 이제 여기는 좀 보수를 해야 됩니다. 상태가 좀 괜찮은 집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집도 좀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챙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